대량 생산과 빠른 성장만이 인정받는 속도 경쟁의 시대. 느림과 여유로움은 게으름과 비효율성으로 인식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천천히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세계 슬로시티 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급속한 세계화 물결 속 느림의 가치는 오히려 경쟁력이 된다는 발상의 전환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모색하자는 겁니다. 슬로시티는 전 세계 16개 나라 130여 곳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증도를 비롯해 6개 도시가 슬로시티로 인증을 받았죠. 슬로시티라고 하는 것이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현대적 가치라고 봐요. 왜냐하면 서구에서 250년의 산업혁명, 우리 한국은 50년의 산업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두가 경제적인 부흥은 했는데 엄청난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부조리, 그게 뭐 자연의 공해라든가 농촌의 파탄이라든가 또는 뭐 환경 문제라든가 또 심지어는 인간성 훼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같이 개선하지 않고 경제 성장만 해가지고는 우리 모두의 불행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같이 조화롭게 맞추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메시지입니다. 증도가 오래간만에 활기를 띱니다. 총회에 참석한 슬로시티 시장들이 증도를 찾은 것이죠. 태평염전 체험장을 찾아 증발지 위에 하얗게 맺힌 천일염을 정성껏 수확해봅니다. 먼 타국에서 처음 해보는 색다른 체험에 모두들 흥이 났습니다. 내친 김에 옛 전통 방식의 숭어잡이도 체험해봅니다. 오염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 환경, 전통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증도의 모습에 사람들은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E gli amici coreani, i responsabili della rete coreana delle città slow, secondo me hanno compreso perfettamente, hanno compreso fino in fondo la filosofia delle città slow e la stanno applicando nel migliore dei modi. 슬로시티 증도에 숨겨진 진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증도를 찾는 사람이라면 빼놓지 않고 들르는 명소가 있죠. 1976년 증도 앞바다에선 7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보물이 나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당시 바닷속엔 14세기 중국 무역선이 침몰해 있어 2만여 점이 넘는 유물이 발굴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예요. 스님의 그 입상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발견하셔가지고 아마 집에 놔뒀다가 그래서 이제 목포에 있는 형님 저거한테 보냈었어요. 그래갖고 그것이 아마 고물상들한테 팔렸을 거예요. 그때 당시 5,000원에 팔았다는데 그 뒤로 이제 한 상당히 꽤 지난 뒤에 그 화병을 이제 발견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군총으로 해서 이제 신고를 했었던 그런 것입니다. 바닷속 보물은 한 어부의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들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그 진가를 몰라봐 개밥그릇으로 쓰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진귀한 보물로 확인되면서 증도는 보물을 품은 섬으로 그 이름을 떨쳤습니다. 700년 동안 증도 앞바다에 잠자던 중국 무역선과 유물은 현재 목포에 전시돼 있습니다. 증도에서 볼 수 있는 건 당시 발굴을 기념하며 세운 비석뿐이죠.
이런 점이 늘 안타까웠다는 증도 주민 김정석 씨. 증도의 보물선 이야기를 보다 친근하게 알리기 위한 10년간의 고민 끝에 침몰한 중국 무역선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보물선 내부엔 발굴된 유물의 모형도 전시해 놨습니다. 증도가 품은 이야기를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어서였죠. 뭐 예술적인 그런 건물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우리가 꼭 돈만 보고 있으면 이거 안 합니다. 근데 물론 투자를 했으니까 돈도 벌어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꿈은 좀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이상적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800년 전의 그 정말에서 보물선을 갖다가 우리는 모형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갖춰놔야 되겠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 화려한 개발보다 증도가 가진 역사적 이야기와 자연으로 슬로시티를 갖고 가는 주민들. 짠 소금기를 머금고 자라는 염생식물도 증도의 큰 자원입니다. 빛깔 고운 꽃을 피우는 순비기 나무는 예로부터 쓰임새가 많았습니다. 순비기 나무의 열매를 이용해서 한약방에서는 만영자로 해가지고 정신 안정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베개를 사용한다 할지 집안에 공부하는 수험생 방에 놔둬가지고 정신 안정 효과를 노린다 할지 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순비기로 물들인 천연 염색이 증도를 알리는 또 다른 명물이 되고 있습니다. 연노랑 겨자색 등 다양한 빛깔을 내는 순비기 천연 염색. 색이 은은하고 고급스러워 실크 스카프를 만드는 데 제격이죠. 바닷가 모래 땅에서 자라나는 순비기가 어떻게 이런 빛깔 고운 색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순비기 염색은 한 번에 얻어낼 수 없기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먼저 잘 손질한 순비기 나무를 끓는 물에 1시간 정도 삶아냅니다. 허브 향을 머금었던 순비기는 곱고 은은한 노란 염색물을 만들어내죠. 여기에 30분씩 담궜다가 말리기를 3차례 이상 반복하면 오랜 시간 변하지 않는 염색천이 됩니다. 가을에 있을 때는 너무 황금빛이 나니까 와 너무 예쁘다.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죠. 근데 이렇게 도시분들은 오시면 이렇게 봐보세요. 그러면 너무 이뻐가지고 이렇게 얼른 달라들어서 하나씩 사가시기도 하고 제가 이제 선물로 주기도 하는데. 증도 바다가 내어준 나무에 정성을 더한 순비기 천연 염색 제품은 고가의 판매가 될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은 증도의 청정 갯벌에서도 염생식물은 자라납니다. 갯벌의 소금기를 머금은 염생식물 함초는 항암, 항당뇨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증도 주민들의 각종 요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비빔밥의 맛을 돋구는 감초 역할을 하는가 하면 함초 칼국수, 된장찌개 등 함초를 활용한 각종 요리가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닷물에 들어있는 미네랄, 마그네슘, 칼슘이라든가 칼륨 이런 부분들이 다 함축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영양학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함초가 너무 좋은, 우리 몸에 너무 좋은 음식인데 맛이 너무 짜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음식에 접목시키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들었습니다. 증도를 찾는 관광객들은 한 번쯤 함초요리를 맛보고 돌아갑니다. 자연이 내어준 맛 그대로 살린 증도식 슬로푸드.
그 차별화된 맛이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저희 여행 일정에 이 함초 비빔밥이 있긴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건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함초 비빔밥이 어떤 메뉴로 가지고 이렇게 비빔밥 하는지는 잘 몰랐고, 여기 와서 보니까 다양한 해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맛봤습니다. 개발이 덜 됐기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자원이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가진 것에 애달파하고 100층 빌딩이나 뭐 남들이 개발하고 싶은 거 그런 걸 가지고 동경하고 우리가 가진 자원은 다 무시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역마다의 그런 장점이나 강점들을 갖다가 활성화시켜서 그걸 도시민들은 또 보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요. 한평생 땅과 바다에 기대어 농사짓고 고기 잡으며 살아온 증도 주민들. 처음엔 슬로우시티라는 개념이 멀게만 느껴진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집에 가면 책이 자연식 관련된 책이 서가 하나가 꽉 찹니다. 농태회사, 커뮤니티 비즈니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슬로우시티에 대해 함께 공부할 만큼 의욕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연과 전통, 지켜야 할 가치를 지켜가면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마을로 거듭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이제 남은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슬로우시티를 키워나가야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개인들이 농사도 많이 짓고 연로하고 또 어떤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 없는 여건이 너무 아쉽고, 또 이런 교육을 더 많은 정도 사람들이 와서 받아가지고 깨닫고 그러면 좋겠어요. 주민들의 생각을 여는 부분이 가장 힘들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주민들의 생각도 1년 만에 상당히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을 갖기 시작했고, 여기에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하고 이것을 상품화 또는 사업화 한다면 머지않아서 아주 자연스럽게 지역 주민들의 어떤 소득으로 정착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더 나아가서 그 소득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결국 지역을 지키고 또 그런 슬로우한 생활을 가지려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